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수익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수익은 일정한 기간에 유입된 경제적 효익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품을 팔아서 받던, 용역을 제공해서 받던, 가지고 있던 유형자산을 팔아서 받던 기업의 재산이 증가하는 경제 행위를 수익으로 본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딱 하나만 제외하고요. 주주와의 거래를 통해서 증가한 재산은 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IFRS에서는 수익을 구분해서 표시하라고 규정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매출은 주요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이고요. 부수적으로 발생한 수익은 얘도 수익이긴 하지만 영업의 수익으로 표시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수익은 실현주의에 따라 인식한다고 했었죠? 실현주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실현 요건은 대가를 받을 권리가 확정되어야 한다는 건데, 권리의 확정이라는 건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안 주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대가인 거죠. 대가를 이미 받았으면 그걸로 권리가 확정된 거고요. 가등 요건은 기업이 해줘야 할 일을, 즉 수행 의무를 완료했다. 그러니까 대가를 받을 자격이 생겼다라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발생하고 수행 의무를 완료했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됐다고 해서 전부 수익으로 인식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하나 더 고려해야 될 게 있습니다. 수익 창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러한 원가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고 하면 그건 수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건을 팔아서 대가를 받았는데 판 물건의 원가가 얼마인지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을 인식할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원가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면 수익을 인식합니다. 나중에 비용이 더 발생하더라도 말이죠. 수익을 인식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업의 수익 창출 과정을 먼저 살펴보면 각 구간별로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에 따라서 생산의 진행 과정에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을 진행 기준이라고 하고요. 완료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을 완성 기준, 판매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을 인도 기준, 마지막으로 대금의 회수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을 회수 기준이라고 합니다. 수익에 대한 기본 개념은 이렇고요. IFRS에서는 수익의 인식 과정을 5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종류에 따라서 단순한 계약들은 이러한 단계들이 한 번에 발생하기도 하고요. 복잡한 계약은 각각 따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각 단계별로 알아볼 건데요. 먼저 1단계를 보면 일정한 조건들을 충족했을 때 고객과의 계약으로 식별한다고 되어 있어요. 계약은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합의 정도로 정리하면 되고요. 이때 계약은 서면으로 하거나 구두 또는 암묵적인 합의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보면 1번,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약정한다. 이거는 계약 당사자들 간에 구속력 또는 강제력이 발생한다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 이전할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 및 지급 조건을 식별할 수 있다. 이거는 권리와 의무가 명시되어야 한다라는 거고, 3번, 상업적 실질이 있다. 계약의 결과로 미래 현금 흐름이 변동된다. 이거는 계약으로 인해서 재산의 변동을 가져온다라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돈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일을 실컷 해주고 돈 못 받으면 호구죠. 그러한 계약은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겠죠. 만약에 대가를 미리 받은 경우라면 수익으로 인식하기 전까지는 부채로 계상했다가 수행 의무가 완료되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이때 먼저 받은 대가에 대해서 더 이상 해줄 일도 없고 환불도 안 해줘도 되면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수행 의무의 식별. 수행 의무는 해야 할 일이죠. 물건을 팔기로 했으면 물건을 건네줘야 하고, 만들어주기로 했으면 만들어줘야 하고, 고쳐주기로 했으면 고쳐줘야 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판매자가 계약상 할 일이죠. 그런데 어떤 계약은 하나의 계약에 둘 이상의 수행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별개의 수행 의무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수행 의무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되겠죠. 계약 준비 단계에서 활동은 수행 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설명하는 내용은 계약 이행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이상의 수행 의무가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 별도의 수행 의무로 보는 경우는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들이 구별되는 경우인데요. 따로 제공해도 고객이 이용 가능하다면 이러한 수행 의무는 하나의 계약이지만 별도의 수행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판매한 뒤에 일정 기간 동안에 무상 수리를 제공하는 경우 많이 있죠. 물건의 판매는 재화의 판매라는 수행 의무이고요. 무상 수리는 용역의 제공이라는 수행 의무죠. 이러한 것들은 따로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행 의무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수행 의무로 보는 경우는 재화나 용역들이 구별되더라도 수행 의무를 장기간 제공함에 따라 진행률로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완공까지 몇 년씩 걸리는 건설 계약을 보면 제공하는 재화는 건설 자재가 있고요. 건물의 건설이라는 용역도 동시에 제공하죠. 그런데 이러한 계약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이 고객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같기 때문에 별도의 수행 의무로 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건설 계약 같은 경우는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지만 하나의 수행 의무로 판단하는 겁니다. 3단계 거래 가격의 산정. 거래 가격은 기업이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입니다. 이때 제3자를 대신해서 받는 금액,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있죠. 얘는 당연히 거래 가격에서 제외하고요.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변동대가부터 살펴보면 변동대가는 할인이나 리베이트, 환불, 공제, 위약금 같이 당초의 가격을 변동시키는 약정사항을 말합니다. 이러한 변동대가는 합리적으로 추정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각각의 발생 확률을 따져서 기대값을 사용하고요. 경우의 수가 2개밖에 없으면 둘 중에 발생 확률이 높은 금액으로 변동대가를 추정하기도 합니다. 변동대가 중에 환불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부채로 인식합니다. 이거는 예상한 금액이기 때문에 매 보고기간 말마다 재측정해서 변동사항을 반영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계약에 있는 유의적인 금융요소는 이전 영상에서 설명한 화폐 시간 가치가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입니다. 수익 인식 시점과 대가의 수령 시점이 많이 차이 날수록 화폐 시간 가치 비중이 커지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행 의무를 제공했을 때 돈을 바로 받으면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겠지만 만약에 돈을 1년이나 2년 뒤에 받는다고 하면 이건 좀 생각해봐야 한다라는 거죠. 화폐의 시간 가치는 이자 요소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래에 수령하는 금액은 사실 진짜 판매 대가와 시간 가치로 구성되어 있어요. 진짜 대가는 수익으로 인식하지만 시간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자이기 때문에 이자 수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IFRS에서는 수익을 매출액과 그 밖의 수익으로 구분하라고 했었죠. 세 번째, 비현금 대가는 대가를 현금 말고 다른 것으로 받았을 때, 그러니까 물물교환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에는 받은 비현금 대가를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합니다. 비현금 대가로 받은 것이 이후에 공정가치가 변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변동은 거래 가격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가로 주식을 받았는데 수익 인식 시점 이후에 주식 가치가 오르거나 떨어졌다고 해서 당초의 거래 가격을 변동시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비현금 대가를 판단할 때 단순 교환이나 상업적 실질이 없는 교환은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엄청 많이 헷갈려 해요. 내용도 생소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라는 건 우선 대가의 방향이 반대인 거죠. 일반적으로는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데 이거는 기업이 고객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상황인 거죠. 이게 어떨 때 이러냐면 예를 들어서 맥주 회사가 편의점에 맥주를 팔아요. 그러면 편의점은 맥주를 해당 지역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죠. 이때 맥주 회사가 자기네 제품이 더 잘 팔리도록 편의점에 광고판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광고지를 유리창에다가도 붙이고 많이 봤죠. 맥주 회사는 편의점에 맥주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아요. 이때 맥주의 가격이 거래 가격이 되는 거고 편의점이 광고판 설치해줬죠? 그건 편의점에게 고마운 거니까 맥주 회사가 편의점에게 일정 부분 대가를 지급하는 겁니다. 상황이 이해되죠? 맥주뿐만이 아니라 담배나 라면 등등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지급하는 대가의 성격을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광고판 설치해줘서 고마워서가 아니라 맥주 회사가 편의점 사장에게 잘 보이려고 그냥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광고판 설치해줘서 고마워, 좀 챙겨줄게 하면서 일정 부분 대가를 지급해주는 경우가 있는 거죠.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지급해주는 대가는 맥주를 싸게 판 거랑 똑같으니까 맥주를 거래 가격에서 차감하는 매출 애누리로 봐야 하고요. 관련이 있다면 이거는 별도의 거래이기 때문에 편의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맥주회사의 광고 선전비가 되겠죠. 정리하면 맥주회사가 편의점에게 일정 부분 대가를 지급했을 때 아무런 관련 없이 주면 매출 애누리고요. 관련 있으면 광고 선전비 등으로 별도의 거래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관련이 있더라도 조금 많이 줬다, 선 넘었는데 하는 금액을 맥주회사가 편의점에게 지급할 수도 있어요.
이때에는 그런 선 넘는 금액은 아무 이유 없이 준 거랑 같기 때문에 매출 애누리로 보고 거래 가격에서 차감해야 되겠죠. 그런데 선 넘는 금액의 수준을 잘 모르겠다. 다시 말해서 광고비의 적정 가격을 잘 모르겠다. 이러면 지급한 대가를 전부 매출 애누리로 보는 겁니다. 내용이 조금 복잡하지만 단계별로 뜯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4단계 거래 가격의 배분. 아까 수행 의무의 식별에서 하나의 계약에 2개 이상의 수행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하나의 거래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수의 거래로 볼 것인지를 판단했었죠. 이때 거래 가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하나의 거래라면 거래 가격을 배분하고 자시고할 문제가 없겠지만 다수의 거래라면 거래 가격을 각 거래별로 쪼개서 나눠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묶음 판매 많이 봤죠? 편의점 캔맥주를 따로 사면 3,000원, 4개 사면 만원 이런 거 있죠? 또 정기구독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멜론 스트리밍 서비스만 이용하면 만원, 음원 다운만 이용하면 건당 얼마 이런 식일 텐데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를 함께 제공하는 요금제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각각의 서비스를 따로 이용할 때보다 이러한 결합 상품이 조금 더 저렴한 편이죠. 이럴 때 전체의 거래 가격을 개별적인 수행 의무로 나눠줘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각 수행 의무별로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이 다르다면 안 분한 거래 가격을 해당 수행 의무의 수익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마지막 5단계 수익의 인식. 기본적으로 수행 의무를 이행했을 때 수익을 인식하고요. 수행 의무의 이행은 시점이 될 수도 있고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수익 인식 기준 여러 개 설명했던 것 중에 인도 기준이 대표적인 시점에 이행되는 수행 의무입니다. 인도가 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보면 기업이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고 계약에 따라 재화 등을 제공한 경우라면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물리적인 점유를 이전했을 때 또는 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넘어간 경우, 고객이 자산을 인수한 경우, 이럴 때에는 고객에게 인도가 된 것으로 보고 이러한 시점에 수행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기간에 걸쳐서 이행되는 수행 의무는 재화나 용역의 완성 진행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데요. 이러한 기준으로는 진행 기준이 대표적입니다. 아까 건설 계약 잠깐 설명했었는데요.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 판단 기준을 보면 일반적인 용역은 전부 진행 기준을 적용하고요. 자산 가치를 증대시키는 용역이나 주문 제작 이런 것들은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진행률인데요. 진행률은 산출법과 투입법에 따라 측정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건설계약 설명할 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요. 진행 기준을 계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을 땐 발생한 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수익을 인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상 첫 부분에서 원가를 측정할 수 없을 땐 수익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했었죠? 진행률을 모른다는 건 원가를 모르는 건 아니니까 발생한 원가를 한도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수익 빼기 비용이 이익이잖아요? 수익을 아무리 많이 잡는다고 해도 진행률을 모를 땐 발생한 비용까지만 인식할 수 있으니까 이익을 인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행률을 모를 땐 수익이 아니라 이익을 인식할 수 없는 겁니다. 이번 영상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